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4부는 정치권에서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를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할 텐데요.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태입니다. 두 분 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세요? 네, 저는 봤습니다. 받아야 뭔가 좋은 대답을 할 텐데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받아야 좋은 대답을 하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요새 또 시즌이 돌아왔으니까 쿠폰도 많이 줘야 되고 뭐.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축하면 척이시네. 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죠? 자,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크게 앞자리가 2000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6000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꼭 받으셔서 이 저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지금 김우성 PD님이 뭐야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02에서 6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부동산 전화라고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셨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여러분의 간단한 답변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요.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강서구청장 투표입니다. 이거 소리가 좋아요. 제 이어폰이 좋은 건가? 예. 자, 이거 지금 아까 보니까 43% 넘었어요. 6시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민하 평론가님. 이게 오늘 하루만 그럼 20% 정도 되는 사람,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셨다는 건데. 뭐 이제 투표를 많이 하면 좋은 건데 근데 오늘 언론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역대 이제 재보궐선거 중에서 바람이 확 불었던 그런 선거에는 이제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많이들 투표를 또 하신 것은 맞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분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제 결집을 하기는 했는데 양쪽이 이제 최대 결집하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자면 양쪽이 좀 뭐 뜨뜻미지근하게 결집을 했든지 한쪽은 결집을 했는데 한쪽은 좀 많이 결집을 못했든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조금 지나면 알게 되겠죠. 이제 대략 밤 되면 알게 될 텐데 뭐 어딘가 이겼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투표 중이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투표 중이기 때문에 예. 역시 방송 구력이 오래되셔가지고 제가 아주 생각은 편합니다. 있는데 예.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큰일 네. 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양쪽의 결집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심의 반영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민심이 늘 모든 투표에 이제 민심이 반영이 됩니다. 민심이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덜 결집했다라면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실망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덜 반영되는 선거일 것이고 지금 여당 지지층이 이제 덜 결집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에 최근에 구체적인 것들 뭐 청문회 국면에서 뭐 예를 들면은 김행 여가부 장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특히 이제 본질적으로 김태우 후보가 뭐 예를 들면은 사면에서부터 후보의 출마 이 구청장 선거 출마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일 테니까 아무래도 이와 연관돼서 이후에 이제 국정 상황에까지 연관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선거라는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그러한 민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예, 지금 투표 중이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 예, 아무리 정당인이라 그래도 뭐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를 넘어서 전국 선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지역구 구청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강서구 살진 않지만 강서구청장 후보는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선거가 되어버려가지고 저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저는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야당 심판이든 여당 심판이든 서로 이제 정치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라는 걸로 저는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제 제가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님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전 충청도시잖아요. 대전이 아니라 충청도시잖아요. 충남.
근데 그분이 어제 인터뷰할 때 아니 근데 여기에서도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물어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진짜 아니 그 김용태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시니까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한다면 만일 국민의힘이 이것도 이제 어떤 라디오 효과음이 울린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효과음이 많아요 여기는. 만일 국민의힘이 그 이기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더 공고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공고해지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는 거에 이제 맥락이 뭐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번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상 이제 평론가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공천한 거나 마찬가지인 선거가 돼버렸어요. 이 해설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이분을 이제 사면을 하면서 이 모 신문의 표현을 얘기를 하자면은 초유의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예.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한번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전에 없었는데 다시 일어난 것이고 그 맥락을 이 평가의 대상으로 넣지 않을 수 없는 선거가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제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 사면권을 이제 활용한 거에 대한 평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예를 들면 주도한 공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정권이 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김기현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공고해진다라는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친윤 리더십의 어떤 그러한 구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공고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리더십이 총선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전당대회 치를 때도 사실 이제 뭐 무슨 뭐 친윤 이 윤심 전당대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얘기가. 그 분위기 그대로 총선까지 이어진다. 그 전략으로 총선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런 거인 거여서 그것의 유불리를 아마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어떻게 많이 이긴다면 뭐 김기현 대표님 뭐 그 날개 다른 거예요? 뭐 불세출의 영웅이 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서구 자체가 이게 국민의힘이 이겼다. 그러면은 사실 어느 당대 아니 뭐 주도하든 안 하든 갑자기 대권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깜짝 놀랐어요. 긴장이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이번 선거의 총사령관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총사령관이다. 오케이. 예. 자 다른 시나리오 민주당이 만약 이긴다면 민주당이 이겨서 그렇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든 이기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언론이 분석을 이제 뭐랄까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요상한 부분이 있는 게 민주당이 이겨도 조금 이기면은 그 별 의미가 없고 조금 이기면은 지금의 상태가 이제 뭐 그냥 가는 것이고 많이 이겨야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제 뭐 왜 그러는지는 그것도 이제 추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지금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 텐데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많이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뭐 어떤 할 말이냐면은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의 핵심 얘기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이재명 체제로 과연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건데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일단 리트머스 시험지 대봤더니 이거는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는 상황임이 증명이 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서 유세도 한번 했잖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유세도 하고 해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봤는데 결국은 이재명 체제로도 충분히 총선 돌파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된 거니까 더 이상 내부에서는 이제 다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크게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이제 좀 강고하게 또 이제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데 비명계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해왔던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는 불안하다.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다소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논리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느냐. 근데 그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재판 일정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있는 사법적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될 것인데 정치적으로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이렇게 큰 폭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일단 저희가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지점이 그리고 또 안타까워 막아야 될 지점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이게 사면이 되면서 대통령의 얼굴로 치른 형태의 그런 성격의 선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자칫 이 비판의 화살이 용산을 향할 수도 있고 이것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용산에 대한 책임론을 면책하기 위해서라도 김기현 대표라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를 새롭게 꾸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용산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되돌리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롭게 꾸리는 게 비대위를 꾸리는 거예요. 뭐 전당대회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총선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도 언론에서 네. 이제 디테일한 해석,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다시 잘게 쪼개서 조금 졌을 때, 조금 맞아요. 졌을 때는 이제 네. 그건 괜찮다. 아직 기자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시나리오는 몇 개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결과 나오자마자 기사 딱 써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그렇죠.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졌을 때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괜찮다. 조금 졌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졌을 땐 그럴 수도 있다. 이른바 이제 젖잘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싸웠으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만에 하나 조금 졌는데 조금만 졌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가 뭐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진 거를 이제 뭐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쓴 약 한번 먹었다 생각하고 정비를 잘 해가지고 전열 정비 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파이팅. 그리고 진 게 조금 억울하게 졌을 수도 있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예. 이게 인터넷에 보면은 중국인들이 말이죠. 중국인들이 뭐 이상하게 중국 축구 응원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걸 볼 때 그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뭐 그런 약간의 심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들이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조금 졌을 때는 그런 핑계들을 모아서 이제 영끌로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크게 지면 그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지면 이제 김용태 전 최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론은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갈까요? 두 번째 키워드 국정원에 있어서의 그 해킹 논란입니다. 이거 해킹 취약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국정원이 이 발표를 두고 취약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다만 이것을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 아니, 그 국정원 자체도 그랬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것을 시기를 두고도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국정원이 이 선관위의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 반대로 이것도 선거에 대한 개입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러니까 시기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야가 너무 정치 쟁점화해서 서로 공격하고 할 것은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가 있다면 총선을 대비해 선관위가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부정선거 프레임을 먼저 들고 나와가지고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에 계신 분들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처럼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결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있어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벌써 3번째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 있으면 정도 되면 좋은데.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 국정원이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김기현 대표 막 나와서 하시는 말씀, 이제 유상범 대변인 나와서 하시는 말씀 벌써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막 선관위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소지가 있는 거를 방치한 거에 대해서 일벌 100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 준 사람들을 혼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김기현 대표는 네. 유상범 대변인 막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사전 투표가 저 사람들한테 불리하니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없애자는 건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이 선관위가 어쨌든 간에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자고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이 뭔가 뭐 이 잘못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맹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시적으로 계속 뭐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국정원이 됐든 그게 어디가 됐든 간에 계속 점검을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갖추게 하고 보완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제도적인 보완점을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걸 금방 정치적으로 끌어와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혹시 강서구청장 선거 예를 들면 졌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영끌 변명에 동원하려고 뭐 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얘기로 막 끌고 가는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당 대표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런 점들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선관위가 이 신뢰를 빨리 회복을 그렇죠. 해야지 이 독립성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그렇죠. 아니, 신뢰가 없는 독립성이라는 건 진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거 어쨌든 본인들이 1, 2, 3, 4, 5 이제 암호 바꾸겠다. 아이 그건 너무 처절하죠. 한심하죠. 네? 이게 지금 그건 좀 국정원이 발표한 걸 보면은 선관위 내부망하고 인터넷 외부망이 정확하게 분리만 돼 있어도 상당 부분 국정원의 가상 해킹의 시도를 막을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스워드를 기본 패스워드로 방치한다든지 1, 2, 3, 4, 5로 해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뚫린 거거든요. 내부망 연결하는 것들이.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투표하고 그다음에 투개표 시스템 이거 유지 보수하는 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 말씀하셨던 대로 선관위의 그 투표 개표 시스템을 더 보완하고 더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거에 저는 반대하실 국민은 없을 거라고 없죠. 생각해요. 근데 그 본인들한테 맡겨야 돼요? 선관위? 일단은 CCTV 열심히 문제, 하라고? 감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일단 선관위 자체적인 안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개표 시스템이나 투표할 때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이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본인들은 그런 가능성 없다. 저도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환경을 만드는 본인들이 일단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독립성만 얘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보기가 민망하죠. 그러니까 선관위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독립성을 얘기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문제를 잡아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부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부에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 있는 감사 담당하는 어떤 부서에서 다 이런 거를 확인하고 다 점검을 하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됐든 과기부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제 인터넷 관련해서 점검하는 부서가 됐든 외부 기관에서 이거를 점검하고 감시하고 감사를 해야 그 감사원에 또 어디가 됐든 그래야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예를 들면 불쾌해하거나 거부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독립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선관위가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선관위 그 소쿠리 투표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문제. 이게 사람 이게 누적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소쿠리 투표.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는 서민적 투표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선관위가 스스로 이 문제를 외부에 열어가지고 해결을 안 하면 자기들이 독립성을 지키고자 할 때 이걸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빌미로 독립성을 침해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막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외부에 좀 열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선관위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